지금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 국힘에 있는 재선거 얘기 안 하고 장동혁부터 끌어내려라 우리는 부정선거 모르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해 세력이에요. 자, 이재명이 오늘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날랐습니다. 댓글 보면 심상치 않아요. 배급견들 멍멍 부정선거 영원히 돌아오지 마라 제발 찢 나락으로 고고싱 지금 상황에 쳐나가고 있네. 도망.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도 대법원 전과자들이다. 난리가 났어요. 뭐 땡땡놈아 해외 갔다 오지 마라. 지금 보면은 이재명 출국 금지를 많은 분들이 외치다가 안 되니까 이재명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유럽에서 가둬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국제범죄자 이거 이재명 이거 대북 송금 어쨌든 지금 이제 민심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 어제도 1주년 기자회견 하면서 공소 취소 이거 또 해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자빠졌고 이재명이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정선거로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죠.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더 외쳐야 됩니다. 이재명이 뭐 10명밖에 투표 못했는데 뭐 이런 드립 치더라고. 어제 이재명이가 까불고 도망다니고 변명하고 숨을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납니다. 조갑재 장동혁 재선거 주장 책임 면하는 과잉 행동이다. 부실과 부정 구분해야 된다. 재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노컷뉴스가 바로 10일 걸자 장동혁의 전국 재선거 실시 주장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도권 안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세훈, 한동훈 세력 이런 좌파 언론들입니다. 장도 대표가 어제 의원들 데리고 토론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황도수 헌법학자 교수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디렉션을 제공했어요. 법적으로 소청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정확해야 된다.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걸로 무조건 방향을 잡아야 된다. 재선거만 하다 보면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재선거에다가 또 부정 저지르면 뭐 개판 나는 건데 그러면 역시나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그럴 거거든. 그 다음에 용인병 당협위원장도 잠실에 저렇게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인구수보다 투표율이 높고 득표수가 같은데 토론회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 맞는 지적이 어제 제가 토론회 봤는데 답답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이랑 헌법 조문 조항 따지고 이런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니다. 광장에 있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없다. 공정한 특검으로 선거제로 쌓인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총체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가 이때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많거나 송도 어디 지역은 지역구가 다른데 여야 받은 표가 똑같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정치혁명 같은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에다가 소청하는 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은 지 자체량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된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라면서 소송 전 단계인 손과 소청을 제기했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를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내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선관위가 대답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쟁점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선관위가 일부 부실이기 때문에 재선거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거는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선관위가 이거를 인용하잖아요. 서울 받아줬으니까 부산도 받아줘. 서울 받아줬으니까 울산 받아줘. 거의 투표용지 없었거든요. 충북 받아줘. 인천 받아줘. 이게 굉장히 큰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를 60일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 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시민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압박을 가야 되니까. 소청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10일 안에 대법원에 선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싸움이 뭐예요? 이미 시민혁명이 불붙었는데 선관위랑 대법원이 시간을 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거 받아들였다가 지들 다 죽거든요. 오늘 중요한 쟁점은 뭐냐? 이게 만약에 인용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진다. 좋은 방향으로. 근데 이 인용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좌파들과 인추파도스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분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결된 국민의 대중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시민혁명과 들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가 됐다.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는 재선거를 하지 말자고 그러고 있어. 국가에 저기 드러나라고 했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 거지 오세훈의 승리가 아니에요. 분리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이재명의 레임덕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로 쓸 필요는 있겠지만은 오세훈의 승리가 절대 아니다. 황현필도 재선거를 주장하는데 오세훈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유권자가 납득할 때까지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건 다 입 바른 소리고 치우고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는 당락이 바뀔 위법이 아니라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게 되어 있다라면서 예상되는 선거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재선거를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 오세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비롯한 투표함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훈, 너의 논리에 따르면은 투표를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 너가 그러고도 서울시장이냐? 결과에 영향이 없다라면 재선거를 할 수가 없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 요번에 숨겨져 있는 투표함 갖고 와가지고 그 비례공원 하면 추가됐잖아 국힘에.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너의 싸움인 줄 알아? 이거는 대한민국을 걸고 싸우는 거야 임마. 서울시장 재선거가 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부산이 뒤집힐 수 있고 울산이 뒤집힐 수 있고 네게 아니랄까 이게? 네가 다른 지역에서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오세훈. 몇 명이 투표 못했는지 지금도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거를 닫고 말고 하고 있냐고 이거. 오세훈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은 원내대표 얘기를 하죠. 이 진짜 마음이 뭐냐면은 재선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장동혁 대표인데 이게 지금 당내 파워가 몰리고 있고 민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내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엇박자 낼 때가 많았죠. 근데 송원석 정도 분탕을 해도 장 대표가 굉장히 많이 리더십 흔들렸는데 김도읍이나 성일종은 윤통이랑 선을 긋고 있고 장 대표 물러가라고 있고 한동훈 복당 외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오세훈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는 오세훈 시장 먹고 대권 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가 대권 가고 난 다음에는 당권을 지사람 앉혀야 되는데 김재섭, 배현진 또는 한동훈 계열 앉히고 싶어서 이렇게 발광을 떠는 겁니다. 이게 얘 설계예요. 토 나오죠.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 만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원내대표를 뽑으려나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송원석이 다음 주에 사퇴할 거였는데 지난주에 사퇴함으로써 갑자기 공백이 생겨서 지금 한동훈 계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한동훈 계 또는 배현진이랑 친한 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발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김도욱, 성일종 반발해가지고 원내대표 오늘 선출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뤘지.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배현진이 일본에서 안 돌아와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탕들이 안에서 막 우리 김도욱 하자 성일종 하자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훈이 지금 연락 안 된다 하잖아. 여기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저쪽으로 가고 장지도부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 싸움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잠실이 본진이고 시민혁명이 본진이지만은 제도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장도혁 대표 보면은 사퇴 요구 일축하면서 마이크를 줬고 그냥 쿨하게 나가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장도혁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 봐라. 2018년에 지방선거 결과랑 지금 비교해보세요. 기초단체장 몇 명이에요? 장도혁 대표 95명인가 그래요. 그럼 완승이지. 이재명 홍준표에 비해서. 그래서 재선거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장도혁 대표가 버틸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다행히도 일단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장 지도부가 무너지는데 다행히도 거취 표명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은 없다라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일단 장도혁 대표의 발표인데 정청래가 선관위 특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당론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청래가 동의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갈등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받으면은 죽어요. 국민들한테 얘네들. 근데 만약에 받았다가는 지들 몸통 날아가거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전국소 투표용지가 4,726장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뉴스가 업데이트 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재선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좌우 문제 아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얘네들은 분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재선거를 얘기하는데 살짝 이상한 조건 거는 애들이 있어. 박선원, 최민희 문제가 된 지역에서만 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당일투표 수개표 얘기 안 하죠. 이런 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전화람도 왜 티 났겠어. 이준석 보면 사전투표 조작서 사실이면 정견탄다 했죠. 뭐 지구 떠난다 했나? 얘가 잠실에 나왔다가 야유받고 난 다음에 미쳐가지고 뭐 이상한 말 계속 하잖아. 막 구구집회담 음모론 이러는데 얘네들은 목적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시민운동을 격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릴 수 있어요. 경계를 해야 된다. 한동훈 보세요. 선관위 관련해서 메시지 낼 때에 재선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선관위 개혁의 부실선거 끝장내요. 우리가 지금 용어를 봤을 때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우리 편입니다. 재선거 주장하는 사람 우리 편입니다. 근데 당일 투표 수개표 얘기 안 하는 사람 반국가 세력이고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피하 구분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재선거를 얘기하지만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나눌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선거들은 전부 다 특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